안녕하세요. 커피 한입 건축가님.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힘이 좀 빠지는 게 아침에 층간소음으로 좀 일찍고 한바탕 하고 왔더니 텐션이 좀 떨어집니다. 오늘 커피는 지난번에 계속 160g을 사서 제가 마시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아티차 엘더플라워 자스민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성수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성수동에 살고 있고 서울숲 쪽에 오늘도 나오면서 공사가 서울숲 자체도 공사지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공 공간을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카페가 많은 아틀리에 거리라고 하나요? 거기는 정말 난리가 아니죠. 공사가 없는 날이 없죠. 하루도.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성수동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수동입니다. 그죠? 펜을 걸었는데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성수동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답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촌과 성북동과 함께 서울에서 조례로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서촌, 성북동. 그제서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네. 그러고 보니까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가 올리브영이 없었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F&B만 그렇습니다. 식음료 쪽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촌은 제가 안 가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성북동은 자주 가고. 성북동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서울숲이 이제 이쪽 서울숲길 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상권이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성수동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양동으로 넘어가고 송정동으로 넘어가고 구도심 쪽으로 넘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서울숲길도 넘어가고 하면서 전체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서울숲길에 언젠가 푸마가 보이더라고요. 푸마 이전에 헬리코튼이 있었죠. 헬리코튼은 제가 알기로 이제 LG가 하는 것이거든요. 헬리코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돌았지? 그러네, 푸마가 들어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무신사가 성수동 전체를 그냥 다 먹고 있죠. 무신사 런, 무신사 카페가 많은 것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카페는 대부분이 알바생들이 이제 관리를 합니다. 알바생들은 동네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쓰레기가 쌓여 있든 건물 앞에 손님이 주차를 하면서 보행로 인도로 다 차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하고 비슷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커뮤니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 그냥 쌀잡아서 다 비난하는데 동네 주민들도 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동네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그리고 성수동에 가면 쉑쉑버거 들어가 있죠. 쉑쉑을 이렇게 쓰나요? 쉑버거 이거 망했잖아요. 실패했는 브랜드인데 이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상대한다고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남아 관광객이나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쉑쉑버거 같은 명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 먹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멋지다고 외부인을 자꾸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본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외국어로만 간판을 단 식당들이 있죠. 여러분들 도쿄, 교토 가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영원한 후진국이 아닌가. 돈 많은 도둑. 우린 정말 돈 많은 도둑인 거예요. 맨날 뺏기고 훔치는. 능력이 있음에도 개발하지 않죠. 자, 성수가 전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새처럼 이렇게 뿌리를 내밀고 있고 제가 다른 편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늘 한강에 물 마시러 오는 새 같은 느낌이 저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랑천이죠, 그죠? 늘 헷갈려요. 중량인지 중랑인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수인데 크게 이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북성수라고 하고 이걸 남성수라고 하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숲 상권이고 이 전체가 여기가 이제 성수 상권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구역은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가 이렇게 송정동인데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광진구죠. 광진구의 자양시장으로 넘어가거나 건대 송정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권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되게 중요한 시설들이 여기 있어야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게 왕십리에서 와서 여기에서 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로 영동대교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보호받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 중에 여러분들 누디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상 설계할 때 정말 의욕적으로 했었죠. 막 지명 현상이었나 뭐 해가지고는 뭐 아이디어가 막 좋았어요. 박원순 시장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튜브에 아직도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뭐죠? 그냥 헤르조그 드무롱 그 마이애미에 있는 주차장 흉내 낸 그 주차장 올라가 있고 그러고 나면은 그냥 결국은 올리브영에 스타벅스예요. 또 하나 들어볼게요. 성수연방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또 이것도 의욕적이었죠. 제가 좋아했던 아크앤복스 을지로잼에 이어서 여기도 이제 아크앤복스가 들어갔었고 거기 뭐 대표가 또 뭐 온갖 그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연방이 그게 이제 연방 어떤 뭐 그런 담배 피는 방이 아니고 연방 페더럴이라는 뜻이고 제조와 뭐 소매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았어요. 그 지금 뭐죠? 올리브영이죠. 뭐 이런 사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뜻은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리코튼, 푸마, 무신사, 쉑쉑버거, 누디트가 올리브영, 스타벅스 올리브영 뭐 호텔로 시작했다가 그럴싸하게 포장했는 뭐 사무실 건물도 있죠. SK 계열에서 시끄러웠던 대장동 사건 때 뭔지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고 여기에 1년짜리 계약도 무시 못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을 만드는 1년 여기 대부분이 1년 계약이거든요. 1년 계약이면은 이게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요. 임대료 상승을. 저도 여기 공간이 1년 계약이라 가지고 곧 5월 14일이면은 나가서 다른 곳으로 들어갈 건데 1년 계약이면은 임대료는 계속 올릴 거고 결국은 팝업 그죠? 대기업 팝업 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부동산 쪽에서 올리브영이 들어오면은 상투라고 얘기합니다. 그 임대료의 상투 올리브영.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성수연방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기는 임대료가 정점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 프랜차이즈를 제한하면서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어떤 업종을 보호한다. 뭐 어떤 뭐죠? 동일 업종, 밀집, 과밀을 보호한다. 그리고 뭐 대기업을 뭐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사실 여기 이제 그런 제도의 제한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점은 뭐죠? 수준이 낮다. 아무래도 소규모 자본으로 들어다 보니까 수준이 낮죠. 장점이 실험이 이제 실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험성도 낮아요. 왜냐면은 자본이 약하다 보니까 안전한 것을 이제 선택하거든. 그 안전한 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뭐 그거죠. 뭐였죠? 그게 대만식 뭐 이렇게 만두 고기 만두 같은 거 이렇게 뭐 팔고 그죠? 뭐 그런 피자집이 갑자기 막 5개씩 생겼다가 싹 없어졌다가 수제버거집이 5개씩 생겼다가 뭐 싹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단점이 그런 1년 계약의 단점인 거죠. 6개월도 못 버티는 업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인테리어하고 바깥에 뭘 철구조물로 해서 데크를 깔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싹 걷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걸 뭐 좋아하는 사람 일반인 중에 무식한 사람들 다이나믹이라고 이걸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여러분들 파리, 런던, 도쿄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 가서 좋아하는 거는 거기서 한식당이 생겨서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거기 한식당이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우리가 거기에 한식당에 한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현지인을 위한 한식당이지. 그죠? 근데 이제 막 관광객을 위한 식당들이나 가게를 들어서는 거 보면은 어이없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뵙게 되냐? 뭔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흐름에 흘러가는데 그 흐름들이 두 번째는 이 베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냐고. 뛰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성수동이. 우리 서울 자체, 우리 한국 문화 자체. 제가 신용산 아모레퍼시픽 뒤에 카페를 하나를 인테리어를 계획을 디자인을 한 적이 있어요. 시설계 뭐 플러스 공사는 이제 업체한테 맡기고 그리고 커피 전문가가 한 명이 들어왔었어요. 30대인데 15년 됐다 그러더라고. 제가 커피 한 지가. 그리고 음악도 했대. 31인가 2인데 15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업체는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애였어요. 그 일을 왜 하나 싶은. 근데 커피 하는 애가 자기가 아는 동생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클래식과 전통과 현대에 엄청난 극단적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커피 전문가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불안하다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한다는 소리가
일본 도쿄에 갔더니 뭐 무슨 커피가 있냐, 카페 가봤냐고 자기들끼리 가봤다고. 거기 좋다고. 두 번째 사례. 제가 예술 쪽에 일하는 분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딜 갔다 와가지고는, 한국에 어디를 갔다 와서 거기처럼 짓고 싶다고. 그리고 저보고 조감도 하고 이 좀 땅 그 스케치업 올린 걸 좀 보내달라고, 화면 캡처해서 자기가 좀 그려보겠다고. 미술 전공자입니다. 백이더라고요, 그 건물을. 그래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일들을. 그래서 저는 사실 설계하고 싶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유튜버이자 교수 있죠. 예? 그리고 유명한 음식 사업가 있었죠. 다들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베끼고 일반화 시키고 있는지, 일반화 하고 있는지, 시키고 하고 둘 다, 우리의 문화 자체를. 일반인들은, 대중은 원래 속담이 있으면 대중은 무식해요. 개인은 유식하죠. 이게 대중의 습성입니다. 흘러가거든요. 한국 대중은 특히나 무식한 것 같아요. 너무 베껴도 모르고 베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베끼는 게 한국 민족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들 다 베낀 거고요. 보면은 조명들 다 베꼈고, 그걸 또 개인들이 보고는 또 그걸 자기들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이 베낀 톰 딕슨의 조명을 보고 개인이 보고 또다시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살 돈이 없으니까 오리지널 가격이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하니까 그걸 다시 또 베낍니다. 개인도. 이 집 저 집 카페 다 똑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빙페어 가서 그걸 또 유행이 타면 리빙페어 같은 데서 파니까, 또 뭐 광고를 하니까, 뭐 그래서 뭐 옛날에 메탈 의자 같은 것들이나, 뭐죠, 그 일본 디자이너의 그 책장, 폭 좁은 책장이나 안경이나 다 베끼죠. AI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독창성, 창작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창작의 의미는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창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독창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설 자리가 없나? 큰 질문이긴 하죠. 우리가 도대체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다 베끼는데. 어차피 다 베끼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제가 30대 디자이너들이 베끼는 거에 대해서, 버진 올자티,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죠? 여기 뭐 대시가 들어가던가, 올자티, 그죠? 올자티를 얼마나 베끼는지, 인간들이,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정말 제가 정말 징글징글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렇게 베껴가지고 유명해지면은 그게 또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 강도가 혹은 뭐 인신매매범이 뭐 혹은 뭐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돈만 벌면은, 그죠? 이게 영웅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왜 은행에서 사기 쳐가지고 뭐 직원들이 뭐 몇백억을 해가지고는 잡혀간다든가, 그 뭐죠, 트로트 가수 음주운전으로 도망쳤다가 자수했다네. 징역을 사는 기간 동안에 벌 수 있는 금액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것들이 마지막에 버는 게 훨씬 크니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쉽게 말해서 5년 징역, 제가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1년에 얼마를 주면은 너 징역 살래? 사실은 본질인 거예요, 애들한테. 20대, 지금 20대, 30대, 40대 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으로 해서 3년 살다 나오면은 내가 30억 줄게, 너 갔다 와. 갈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3년 일해서 30억을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지금 세상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금액이 언제인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아마 여론조사 누군가가 KBS에서나 MBC나 뭐 방송 매체에서나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걸 하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너무나 만연해졌다. 베껴도 괜찮은, 영웅이 되면은, 바이럴을 타서 유명해지면 괜찮은, 그걸 대중이 또 몰라요. 알아도, 이 무식한 대중은 알아도 그냥 핫하면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처럼. 그 성수동이 저는 확장성이 있고, 이 송정동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확장성이 있어서 이 끝까지 아사선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에요, 평지로. 그래서 베껴도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성동구 전체 상권이 죽지는 않을 거지만, 자칫하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성수 상권은 일단 우선적으로 서울숲 상권이 죽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성수가 죽을 거고, 어차피 이쪽 지역 전체는 재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다 들어갈 거거든요. 상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쪽이 다 어디선가 본 듯한 뭔가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때쯤 되기 전에 저도 이제 떠나야죠. 민도가 낮아요. 쉽게 말해서 강남은 민도가 높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민도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너무 무식해 사람들이. 이런 뺏기는 거 보면 제가 질렸어요. 아 마지막으로 기억났어요. 왜 건물에 여러분들 성수동 와서 많이 돌아보신 분 보면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벽돌로 이 옆면에 이렇게 울룩 튀어나온 건물. 옆에서 보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막 이런 거야. 불룩하게. 이게 성수에 5개인가 있어요. 5개. 듣기로는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 백돌공 불러가지고 혹은 건설업체 불러가지고 옆에 건물 짓고 지을 때 쓰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조병수 소장이 정말 인허가 있는 그 건물도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유럽에서 미국 북미에서 10년, 10년, 15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이거. 이런 게 참 저는 답답해요. 제가 뭔가를 건축가로서 뭔가를 제안해봐야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 민도가 이 정도인데 동료들은 뭐 오죽하겠냐고. 건축사 교육받으러 가면 정말 한심한데 어쨌든 얘기가 뭐 희한하게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수동이 망개지고 있다. 유튜브나 뉴스에 보세요. 그런 뉴스들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팝업이 얼마나 이 동네를 망치고 있는지. 이런 산업 생태계가 1년 계약 혹은 프랜차이즈, 팝업, 그리고 관광, 그죠? 이런 것들이 영속성, 항상성, 정체성 문제에서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